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저는 주로 초등학생 친구들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야?"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과목을 꼽습니다. 어떤 과목일까요? 수학을 꼽습니다. 수학 과목이 제일 재밌다고 하고요. 제일 또 쉽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저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요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초등 시절에는 중학교 선생님을 꿈꾸다가 이제 중학교 선행 들어가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 다시 생각을 좀 바꿔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 중학교 때까지도 잘해 나가다가 이제 고등 선행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아 수학 선생님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학이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들 계시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다들 경험을 하셔서 이제 고등 시기 오면은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초등 시기부터 단단히 좀 대비를 해 두자 해서 초등 시기부터 수학 과목을 열심히 달리는 경우들이 많죠. 학원의 필수 코스 하면은 영어 학원, 수학 학원에 정말 많이 집중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에 반해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순위가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수학 과목에 이렇게 집중해 나가면서 오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잖아요. 글쓰기 수업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글쓰기를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풀이 있잖아요. 문제 풀듯이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학 좋아하는, 수학 잘하는, 수학이 꿈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이 친구가 "문학은 되게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 답변을 통해서 어떤 공부 스타일, 그 방향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사고력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예, 요 부분을 좀 짚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어쩌면은 공부 방향이 좀 달달달달달 웹고 암기하는데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등식이 이제 내신 관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달달달 외고 암기해 나가는 것 꽤 중요하거든요. 이 중학교 시기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고등식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어떤 대학 입시를 준비해 나가면서 국어 영역의 시험이 내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어느 시기부터 해 나가면 좋다? 바로 초등 시기부터 해 나가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고력을 키워주는 글쓰기에 좀 집중해 나가는 것, 이 방법을 저는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요. 자,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글을 한번 써 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봐." 하면은 아이들이 한 페이지 분량으로 글을 써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이거를 좀 구조화해서 좀 생각하는 질문들을 던져주면서 그것들을 잘 연결해 나갔을 때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의 개요짝이라고 할 수 있죠. 개요짝의 과정을 보여주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답변들을 해 나가고 그것들을 좀 연결했을 때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다. "한번 너희들도 요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글을 써 나가 봐라. 요런 식으로 글쓰기 훈련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다는 것부터가 이제 아이들은 정말 문제풀이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었을 때 "여자색, 남자색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요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단답형으로 "아니요." 요렇게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답변은 사실은 "아니요."만의 답변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답변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답변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단답형으로 "아니요."라고 답변을 한다거나 혹은 OX 유형으로 받아들이고 O다, X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성용 청바지에는 주머니가 있고 여성용 청바지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성용 청바지에도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OX 문제로 없으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왜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무엇 때문에 좀 집중하고 그것들을 풀어내야 하는데 그것들은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예를 통해서 또 의문점을 갖고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논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계속 문제에서 OX 문제 풀어가고 객관식 문제 길들어지고 기계적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하기는 멈춰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초등식에 이제 문제풀이 여기에 좀 빠져 지내지 말라. 초등시기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사고력, 탐구력, 이해력 여기에 집중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항상 강조드립니다. 앞서서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수학 문제 많이 풀고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글쓰기라는 어떤 영역 자체를 문제풀이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틀을 주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틀을 전해줬는데 그 틀에 맞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씩 답변하는 거 쉬운데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요?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 이거는 지금 이제 너희들 훈련해 나가는 방향이고 나중에는 틀 없이 하나하나 스스로 좀 개요들을 짜고 글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맞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틀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 틀 없이 한번 글을 써나가게 해봤더니 아이들이 끙끙대면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지 이 또한 굉장히 막막해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 문제풀이에 길들여져 있는 거 이 또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나. 중학교 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떤 문제풀이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문제 푸는 어떤 기술 또한 필요하고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어떤 문제풀이에 집중해서 달려나갈 이유가 있을까?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머리를 좀 뚫어주고 열려나가는 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방송 생활 해나가면서 곳곳에 전문가들과 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여러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교육에 대한 변화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 들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받아왔던 내가 받아왔던 그런 암기식 주입식의 교육은 탈피해서 사고력을 키워주고 탐구해 나가는 교육의 방향이 흐름으로 이미 가고 있다. 이 방향에 맞춰서 아이들을 공부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친구들 여러 초등생들 중등생들 수업을 지도해 나가면서 학원가들의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곳곳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교육의 방향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몰입해서 교육해 나가는 그런 현장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거든요. 학부모들 또한 우리 세대의 교육의 연장으로서 아이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대는 좀 달라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 나름의 어떤 확고한 목표를 갖고 아이들 교육해 나가고 있고 저희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나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술 수업 그리고 신문 활용 수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좀 더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글 써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논리 정연하게 좀 설득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 어떤 한 편의 글을 읽더라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키워나가는데 집중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도요. 이해해 나가는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까지도 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상위권을 달렸다면은 좀 암기하고 달달달달 외웠던 그런 과목에 있어서는 되게 취약했어요. 중등까지는 그게 먹혔지만 고등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고 그 고등에서는 복잡한 내용들 암기해야 할 그 범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달달달달 외우는 것에 정말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마님들께서 집중하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좀 교육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서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사회 과목에 있어서도 수학 과목에 있어서도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생각을 좀 확장시켜 나가고 문제를 바라보는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했을 때 그냥 바로 쓱 OX 문제 풀듯이 단답형 문제 풀듯이 그게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고 좀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분석해낼 수 있고 또 적용시켜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글쓰기 수업을 해 나가면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글을 만들어 내려면 여러 생각들을 해야 돼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또 깊이 있는 사고를 해 나갈 수 있게끔 사고의 확장을 도와주기 위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빠름에 익숙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 그러면은요.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다음에 뭐 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단순한 대답들, 더 깊게 사고해야 될 부분들, 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빨리빨리 다음 문제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 아이가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다 하면은 부모님께서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시고 제대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끊임없이 인내해서 끈기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키워주시라는 겁니다. 잘나는 아이들,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하게 될 아이들의 특징 또한 무엇이다? 인내심을 갖고 끈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익숙해진 친구들 뭔가 안 풀리잖아요.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안 풀리는 문제들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하는 모습만 남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못하는 모습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알아가고 그것들을 뛰어넘으면서 공부해야 잘해 나갈 수 있는데 자꾸 잘하는 것만 하려 들고 못하는 부분은 안 하려 드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쉬운 쪽으로 쉬운 공부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부는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할 수 있잖아요. 공부 로드맵을 정말 잘 짜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빠르면 좋다. 그래서 한글도 일찍 됐으니까 빨리빨리 선행 달리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초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초반에는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다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으로 가면은 페이스 조절을 잘해 나가야 되겠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끈기를 갖고 쭉쭉쭉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이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에 가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초반에 힘을 주고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년 전이었나요? 예전에 영화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 김명민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우리 마라톤 경기 있잖아요. 마라톤 경기 42.195km를 달리는 경기잖아요. 정말 긴 레이스를 달려나가야 하는데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누군가의 승리를 위해서 딱 30km까지만 옆에서 달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두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바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달려나갈 때 누군가는 달려나가네?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순간이 왔어요. 그만둘까? 그만둘까? 그런데 저기는 잘 달려나가네?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포기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서 조력자 역할을 잘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가 30km까지 달리고 이렇게 빠지듯이 이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전력 질주해 나가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의 싸움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글쓰기 수업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글쓰기 다 하고 발표하기 다 하면은 마지막에 하는 게 최종적으로 한 편의 글을 씁니다. 그 쓴 글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 나가냐 하면은요, 잘해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글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흡 조절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막 힘을 줘서 열심히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게 첫 마음과 달라지죠. 첫 마음과 달라지면서 또박또박 발표하다가 갑자기 휘리릭 휘리릭 빨리빨리 넘기고 막 숨이 차가지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고 초반이 다르고 중반이 다르고 휘리릭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친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발표하기에 있어서도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된다. 초반에 너가 읽어나간 그 톤을 마무리까지 쭉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해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잘 쉬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맞춤표가 끝날 때마다 쉬어줄 때는 쉬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차고 발표가 안 되죠. 맞춤표가 있는 이유, 띄어쓰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야. 잘 조절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나가야 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그 쓴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공부 또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 시기에는 빨리 누가 선행 이만큼 달렸네?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 귀 닫고 너 스스로 제대로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야 라는 거를 아이에게 잘 알려주고 제대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력을 튼튼히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어하는 어떤 과목들, 공부들 생기면은 뭐 학원이든 선생님이든 도움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스스로 전력 질주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